안녕하세요. 더 잉글리쉬 어학원 클라우디아 원장입니다. 예비 중1학년 학생들의 중학 영어 대비 많이 궁금하셨죠? 그래서 예비 중1 2017년 수업 준비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더 잉글리쉬 어학원 중등부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다르게 필요로 하는 영어를 제대로 가르칩니다. 본 스마트 자료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우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린 후 가장 궁금해하실 내신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선배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보여드림과 동시에 인근 중학교 시험을 직접 보여드리며 설명하겠습니다. 내신 관리를 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등 영어의 목표를 통해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본격적으로 더 잉글리쉬 어학원 중등부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더 잉글리쉬 어학원의 중등부 수업은 크게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AC와 프랩이라고 부릅니다. 계속해서 더 잉글리쉬 어학원에서의 내신 대비 기간에는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해드린 후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실 토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토플과 내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사 일정을 통해 11월 말에 진행되는 중등부 반배정 시험과 반배정 결과 발표일, 그리고 중등부 수업 시작일 등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초등학교와 중학교 생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 자료를 보고 계시는 시기가 학부모님 입장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현재 6학년 학생들도 막연히 중학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어떤 생활이 펼쳐질지 잘 몰라서 아닐까 싶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생활에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생활의 특징부터 살펴보면 수업은 보통 한 교시에 40분이고 최대 6교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학과목으로는 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예술, 영어,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이 있습니다. 방과후 활동이나 비교과 활동을 통해 취미나 특기를 가질 수 있고 시험이 있긴 하지만 중학교 진학 시 크게 작용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학교는 어떨까요? 모두가 걱정하는 시험에 대해 설명하자면 보통 시험 기간은 3, 4일이고 하루에 2개에서 3개의 과목을 시험 봅니다. OMR 카드에 답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 서술형 문제도 있습니다. 서술형 문제의 경우 맞춤법이나 영어 철자, 부호 등을 정확하게 적어야 감점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한 교시 수업 시간이 45분이고 최대 7교시까지도 수업 진행이 됩니다. 또한 시험 외에도 수행평가를 통해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데요. 학교 생활기록부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평가 비율이 주요 과목은 30% 이상이라서 시험만 잘 본다고 내신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수행평가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수업의 경우 과목별 선생님이 다르고 같은 영어라도 선생님이 다르면 문제는 하나이지만 평소에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등하교를 하며 학교의 규정에 따라 복장에 제한이 생깁니다. 올해부터 모든 중학교 1학년들이 거쳐야 할 자유학기제 모두 들어보셨죠?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지 않고 토론이나 실습 등을 통해서 꿈과 재능을 찾을 수 있도록 체험활동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1학년 2학기가 자유학기제로 운영이 됩니다. 수업 운영 방식은 국영수와 같은 기본 교과의 경우 그대로 진행이 되고
암기식 수업은 줄어들어 활동 중심의 수업을 운영합니다. 학교에 따라 기본 교과의 시수를 일부 감축해서 자율 과정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오전에는 기본 교과를 운영하고 오후에는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 자율 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렇다면 자유학기제 동안에는 시험 대신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지필시험을 치르지 않는 대신 학생의 기초적 성취 수준 확인 방법이나 기준 등이 학교별로 마련이 됩니다. 학생의 꿈과 끼와 관련된 활동 내역 중심으로 학생부의 기록이 되기 때문에 시험을 안 본다고 여유를 부리기보다는 진로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의 문제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존에 진행됐던 수업 방식과는 너무 달라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학생들 또한 스스로 진로 탐구를 하거나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선생님의 수업 방식에 맞춰야 하는데 자유학기제가 끝나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자유학기제 기간마저도 선행학습을 하는데 시간을 쏟게 됩니다. 중학교를 선정하는 것과 같이 미리 고등학교에 대한 로드맵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결국 대학 진학을 위한 전략입니다. 어떤 진로에 맞게 어느 대학을 가고 싶은지,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고등학교에 가야 유리할지 또는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이지는 못해도 대략적인 계획을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특목고의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왜 툭하면 특목고, 자사고를 언급할까요? 중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특목고입니다. 우수한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상위권 내신을 취득하기에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만약 인서울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내신 최소 4등급 내에 들어야 하고 수능의 경우 대다수 학생들이 이미 1, 2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쉬운 수능 기조로 프리미엄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비교과 활동의 경우 특목고에는 커리큘럼상 학교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고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입니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진로 관련 경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입을 위한 논술의 경우 특목고에는 역시 커리큘럼 자체에 수시 논술고사 대비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준비를 안 해도 되고요. 이와 같이 면접 대비도 마찬가지로 토론식 교육과정이 갖춰져 있고 수년간 축적된 진학 지도와 정보가 풍부해서 실질적인 대입 대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특목고, 자사고에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고의 특징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중학교 때 특목고 진학을 목표로 학습했던 학생들은 일반고에 가서 내신 상위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학습이 습관화되어 있고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시 전형 중 학생 교과부 전형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비교과 활동의 경우 특목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낮지만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중하위권 학생들은 별도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일반고에서는 교과 과정이 내신 위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 4개 영역 중 전략 과목을 선택해서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수능 문제는 모든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한 학교의 한 출판사 교과서를 사용해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수시 전형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2과목 이상 2등급 이내로 관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논술과 면접 대비의 경우 특목고에 비해 갖춰져 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경기도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는데요.
고등학교 학생들은 본인의 등급에 따라 내신에 집중해야 할지, 수능 점수를 올려야 할지 전략적으로 학기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대학교에서 정시로 뽑는 학생 수는 총 정원의 20%에서 많으면 30%입니다. 반면에 수시로 뽑는 학생 수는 남은 70에서 80%인데요. 그만큼 내신 관리와 진로 활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신 관리는 절대로 고등학교 입학 후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습관을 들여야 하고 방법을 알아둬야 합니다.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고등학교 때 시간 허비를 안 하겠죠. 요즘에는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서 영어 영문학이나 영어 교육학과에만 지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인재더라도 이공계열이나 상경계열 전공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먼 이야기 같지만 대학 진학을 위한 고등학교 선정을 해야 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중학교 생활이나 학습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중학교만 볼 것이 아니라 대학교 입시를 고려하여 로드맵을 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주제는 시험입니다. 내신은 도대체 무엇인지, 학생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신은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시험도, 수행평가도, 학생들의 출결, 평소의 태도, 동아리 활동 등 모든 것이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적인 중학생의 중학교 생활을 살펴보면 학교 시간표나 개인의 학습 관리를 해야 하고 수업 시간 중 학습 내용은 필기를 꼭 해야 합니다. 평소에 받는 핸드아웃이나 교과서를 가지고 다녀야 하고 예습까지는 못하더라도 복습 정도는 조금씩 해놔야 내신 대비를 따로 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필기조차 안 합니다. 또한 학교 영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스킬을 가르쳐주기보다는 해석 위주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문법의 중요도가 높아져서 배우기는 하지만 단어는 따로 학습하지 않게 됩니다. 학교에서 한 학기에 반 동안 나간 진도를 학원에서 10회 수업을 통해 따로 대비해야 하고 어떤 학생들은 내신을 위해서 학원을 다니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학교 수업에 관심이 없고 스케줄이나 자료 관리 등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내신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어 내신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라면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전략을 알려주면 됩니다. 중학교 영어 시험은 어떻게 생겼으며 질문의 요지는 무엇인지, 교과서 내용과 어떻게 똑같거나 다른지,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떻게 다 풀어야 하는지 등 시험 스킬을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어를 어려워하는 학생의 경우 당장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영어 점수로 특목고에 진학할 상황은 아닐 것이기에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스스로 단어 암기, 해석, 그리고 문제풀이 전략을 이해할 수 있게 단계별로 학습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등학교, 대학교 대비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영어를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경우 학부모님들께서는 무조건 점수가 잘 나오길 바라시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 내내 문법을 배웠어도 문법 문제 속 단어의 뜻을 모르면 그 문장은 해석도 안 되고 문법 문제풀이도 안 됩니다. 결국 학생들은 출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목표 점수까지는 시간도 다르게 걸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중학영어의 학습 순서는 이렇습니다.
습관이 들여져야만 스스로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가 되는 학생들에게는 전략을 알려주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활용이 수월해집니다. 스스로 학습이 가능해지면 그 습관으로 내신 관리가 수월해집니다. 관리는 중학교뿐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해야 하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내신 관리가 되는 학생은 시험별 전략만 공부해도 문제가 없겠죠? 이를테면 수능 영어는 그만의 유형과 문제풀이법이 있기 때문에 영어 전체적으로 학습한다기보다는 유형별 전략만 파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어 활용이 가능하다면 특기자 전형도 고려해서 대학 입시까지 계획을 짜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로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우선 학생이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가 특수 목적고라서 영어 시험 점수 A등급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일반고에 진학할 예정인데 대학 갈 때에는 수시 전형으로 지원할 것인지 혹은 고등학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지만 수능을 보고 정시 전형으로 대학에 갈 것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영어 시험 점수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영어 활용 스킬을 쌓아둬야만 고등학교, 대학교를 위한 대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중학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정발, 백마, 백신, 백석, 그리고 오마중학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중학교의 2016년 1학년 1학기 시험 문제입니다. 이 학기는 자유학기제라서 시험이 없지만 학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시험 기간을 갖고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학교별 3문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발중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정발중학교는 시험 문제가 영어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보통 1학년 1학기 때에는 첫 시험을 앞두고 문제의 유형부터 파악합니다. 영어 문제를 해석하지 못하면 못 풀기 때문입니다. 영영풀이 문제의 경우 제시된 단어의 품사를 잘 알고 있고 품사에 맞게 풀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대화문에 적합하지 않는 문장을 찾는 문제는 기본 해석만 돼도 흐름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 지문 문제입니다. 이미 시험 대비를 하는 동안 읽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양이 많은 지문이지만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고 흐름에 맞거나 맞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문제는 보통 내용 파악을 요구하거나 이와 같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본문 내용을 외우지 않아도 주어진 글을 읽어보며 문법만 파악해도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학교는 백마중입니다. 정발중과 마찬가지로 영영풀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서술형의 경우 그래프를 보고 주어진 문장에 맞는 단어를 쓰도록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때 그래프를 읽는 방법도 알아야 하고 문장에서의 주어, 동사를 수와 시제에 맞게 일치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백마중은 팝송 외우기로 유명한데요. 가사를 외워서 빈칸을 채우거나 가사 내용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세 번째 학교는 백신중학교입니다. 교과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안 보고 넘어가면 큰일 나는 Listen and Speak의 대화 내용입니다. 대화 내용을 이해했는지 기본적인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서술형의 경우 빈칸에 적합한 단어를 고르되 1학년 초기에 배우는 시제와 동사 형태에 맞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법 문제는 단순히 문법 규칙만 안다고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처럼 be good at, wait for, be interested in,
과 같은 관용 표현으로 응용되어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 표현도 배워야 합니다. 네 번째 학교는 백석중입니다. 서술형의 경우 일정표 읽기 문제가 나왔는데요. 주어진 표를 잘 봐야 하기도 하고 의문문 형태에 따른 답변 방식 또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전치사의 쓰임이나 인칭에 따른 동사 형태도 함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문법과 어휘가 함께 받쳐줘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치통은 스토믹 에이크가 아님을 알아야 하고 집 짓기를 원한다면 want 동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연못이 뒤에 있으려면 in front of가 아니라 behind여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본문 문제의 경우 내용의 이해가 가장 중요하고 간혹 흐름에 맞는 문장을 찾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마지막 학교는 오마중학교입니다. 서술형의 경우 주어진 단어를 꼭 사용해야 하고 시제나 문장의 종류를 파악한다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시된 단어를 활용하지 않거나 단어를 잘못 배열한다면 총 8점이 깎일 만큼 까다롭다고 느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서술형 문제로는 그림이 주어지고 그림에 보여지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출제됐습니다. 전치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림에 제시된 것에 대해서만 영작을 했는지, 너무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Listen and Speak 대화 내용입니다. 대화 내용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되 관용 표현이나 전치사, 그리고 대명사의 정확한 쓰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학원 수업에 대한 소개에 앞서 중등 영어의 목표가 어떻게 잡혀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목표를 갖고 학습하면 좋겠지만 나중에 목표를 구체화시키더라도 방향을 알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영어, 지식이 되다. 더 잉글리쉬의 슬로건입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영어는 언어라서 배움의 끝이 없습니다. 공식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영어를 도구로 사용하여 세상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 더 잉글리쉬가 추구하고 실현하는 교육입니다. 중등 영어의 목표는 6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첫째, 학 과목에 포함되는 콘텐츠를 영어로 접근을 해서 지식과 영어 활용 능력을 동시에 갖추는 것입니다. 둘째, 졸업 전까지 혼자서도 영어 학습을 할 수 있게 단계별 스킬을 배우는 것입니다. 셋째, 수행평가나 교내 경시대회 혹은 동아리 활동 등에 관심을 갖고 스케줄에 맞춰 진행하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넷째, 시험 문제 풀이 전략과 질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선생님의 지휘 하에 연습을 합니다. 다섯째, 1학년 2학기는 자유학기제이므로 진로와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학년은 시행착오를 통해 2학년은 스킬을 쌓고 3학년엔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학생 스스로가 한다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하기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중등부 담당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시고 관리를 함께 해주십니다. 결국 영어와 지식을 함께 쌓기 위해 크게는 3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배경 지식을 쌓고 해당 내용에 대한 주제 분석을 학생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석이 됐을 때 비로소 이슈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영어로 접근했을 뿐 사실상 중고등학교에 필요한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중등 영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잉글리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을까요? 중등부 커리큘럼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잉글리시 어학원 중등부 반 배정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1월 말 각 반에서 AT로 중등부 반 배정 시험을 진행합니다. 필기 시험으로 진행이 되고 객관식과 서술형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험 점수를 70점 미만 그리고 70점 이상 기준으로 나누어 다시 한번 분반을 하는데요. 이때 필기고사 점수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태도와 과제 완성도를 고려하여 최종 점수를 냅니다. 시험 점수가 49점 이하라면 중등 정규 AC 1-1에 배정이 되고 50점에서 69점 사이라면 AC 2-1로 배정이 됩니다. 같은 1학년이더라도 두 개의 다른 반으로 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 점수 70점 이상인 학생들을 나누어 프랩 1-1 혹은 프랩 2-1 반으로 배정을 합니다. 모든 반은 월수금 반과 화목 반으로 개설이 되어 있고 총 3교시 중 1교시는 문법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문법 수업은 내신과는 별개로 영문법 진도를 학년별 학교 진도에 맞추어서 나갑니다. 더 잉글리시 중등부 커리큘럼의 공통적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을 키우려고 다루는 지문의 수준과 내용을 중심으로 어휘, 독해, 분석, 디스커션, 디베이트, 그리고 에세이를 공부합니다. 또한 모든 중등부 수업에는 문법 및 내신 대비 수업이 포함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중등 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규 AC는 학 과목 내용을 중심으로 영어 학습을 하는 과정입니다. AC1에서는 초등학교 때 마무리하지 못한 어휘를 학습하고 단문장의 해석을 위해서 문장 구조를 학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AC2에서는 내신에 도움이 되는 과목별 주요 이슈와 이론을 영어로 접근을 합니다. AC3에서는 시사와 고등교육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표현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합니다. AC4에서는 영어로의 이슈 분석과 활용을 목표로 수업을 합니다. 정규 AC에서 사용하는 교재와 교수법인 클릴이란 지식과 언어의 통합 교육 방식으로 유럽의 공교육이 채택한 영어를 모국어처럼 쓰게 만드는 교육 방식입니다. 클릴의 교육 목표는 내용을 배우는 것과 동시에 외국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본 교재에는 자연과학, 사회과학, 역사, 그리고 지리까지 학교 과목 내용을 외국어로 배우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4단계로 나뉘어 있는데요. 첫 단계인 베이직 에센셜에서는 총 4권의 책으로 생물, 물리, 지구과학, 사회, 지리, 그리고 역사를 배웁니다. 두 번째 단계인 인터미디엇 에센셜에서는 천문학과 한국사가 추가됩니다. 세 번째 단계인 어드밴스드 에센셜에서는 화학, 경제, 한국 경제, 그리고 정치가 추가되는데 총 교재 수는 3권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코어 에센셜에서는 기존 과목에 생명과학과 생태학이 추가됩니다. 정규 AC 1레벨 학사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첫 번째 교재로 진도를 나가고 학교에 입학하기 전 1, 2월 2달 동안 문법 매핑을 통해 수업 시간에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문법 수업은 입문반과 초급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4월에는 첫 중간고사 대비를 위해 정규 수업을 멈추고 약 4주 동안 내신 대비를 합니다. 5월, 7월, 8월에는 두 번째 교재로 진도를 나가고 중간에 6월은 1학기 기말고사 대비 기간입니다.
9월, 10월에는 세 번째 교재로 진도를 나가는데 2학기는 자유학기제라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 2주 동안 학원 자체 내신 기간을 설정하여 시험 준비를 하고 시험을 봅니다. 11월, 12월에는 마지막 네 번째 교재로 진도를 나가고 기말고사 역시 학원 자체 내신 기간을 통해서 시험을 봅니다. 정규 ACE 레벨은 교재만 바뀌고 학사 일정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정규 프랩에 대한 소개입니다. 프랩 1은 기본 독해가 가능한 학생들이 듣는 수업으로 고급 어휘 확장을 목표로 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데 트레이닝을 받으며 세계적인 문법 학습을 통해서 완벽한 문장 구조 습득을 목표로 합니다. 프랩 2에서는 시사 이슈를 영어로 소개하고 쟁점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다질 수 있게 합니다. 영어적 사고와 이슈별 독해를 통한 디스커션을 진행합니다. 프랩 3에서는 영어로 하는 논리적 사고와 자기 주장이 이루어집니다. 프레젠테이션이나 에세이 스킬을 활용하거나 마스터하는 단계로 테드 강연 베이스 학습을 합니다. 중등부 수업의 마지막 단계인 특기자반에서는 4대 영역의 총체적 활용을 하는데요. 영어로 하는 창의적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한 응용을 하게 됩니다. 특기자반 학생들은 내신 대비를 학원에서 따로 하지 않습니다. 프랩 1단계에서 사용되는 교재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사의 콘텐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 자연과학, 사회과학, 일상생활 이슈, 종교, 사회문화, 그리고 경제 등의 다양한 주제의 리딩을 통해서 어휘와 디스커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텍스트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가 진행이 되고 학생들은 주제에 대한 리서치 및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게 됩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영작을 통해 쌓은 지식과 영어 표현을 활용합니다. 본 교재의 지문은 IBT 토플에 출제되는 아카데믹한 주제와 문제 유형을 다루고 있어서 고등학교 대비를 하는데 유용합니다. 정규 프랩반의 경우 1년에 총 3권의 교재를 사용하며 약 3개월간 한 권을 끝냅니다. 4월과 6월에는 중간 기말고사가 있고 2학기에는 자유학기제로 시험이 없어서 약 2주간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험 기간을 갖고 시험을 봅니다. 당장 내년 1, 2월에는 문법 시간에 매핑이라는 것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의 형식을 미리 보고 3월에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커리큘럼 내용 중 내신 대비에 관한 설명이 없었죠. 중등부 내신 대비 기간 중 수업 운영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 시험 기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내신 대비를 진행합니다. 학원에 오는 시간은 평소 수업 시간과 동일하며 직전 보강은 상황에 따라 평일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주말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더 잉글리쉬의 내신 대비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전에 타학원의 일반적 내신 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강의를 하거나 본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학원도 있고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써보는 것을 시키는 곳도 있습니다. 모두 학생의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대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공통적으로 단어나 본문 내용 암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내신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요소입니다. 암기하는 것을 시키는 것은 쉽지만 암기를 해야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그 많은 양을 소화해내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더 잉글리쉬 어학원의 내신 대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본문이나 시험 범위에 포함된 내용 중
어휘는 철자와 한글 뜻 모두 암기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단어는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학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출판사별 문법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강의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학교별 기출문제풀이를 하고 틀린 문제는 모두 오답 정리를 해서 제출해야 하지만 추가로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주어집니다. 모든 과제를 제출 기한 내에 마치면 직전 보강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잉글리시에서 가장 눈에 띄고 효과적인 내신 대비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본문 분석이라고 부르는데요. 학생 스스로가 시험 대비 기간 동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지문을 공책에 쓰고 책이나 사전 도움 없이 본인이 이해한 대로 해석을 하고 주요 단어와 문법 등을 표시한 후 내용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문 내용 중 on이 나오면 학생이 알고 있는 전치사 on의 의미와 쓰임, 함께 알아야 할 표현 등을 모두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내용을 시각화하기 위해 그림으로 그려보기도 하는데요. 실제 시험을 보다가 본인이 그려둔 이미지를 떠올리며 해석한 학생들의 점수는 최소 15점 이상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들은 학생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어떤 영어 지문이 나와도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어떤 문법 포인트가 중요한지 캐치할 수 있는 연습입니다. 분석 작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정발 중 2학년 학생이 분석한 자료입니다. 우선 해당 과에 나오는 단어는 아는 단어라도 모두 정리를 별도로 해봐야 합니다. 단어의 유의어를 파악해두고 본문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외우기 힘든 단어를 별도 정리해서 테스팅을 통해 학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음이나 쓰임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단어를 복습하고 분석지를 보완해 옵니다. 문법의 경우 본문 내용 중 수거를 따로 구분해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내용 중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문법 포인트를 찾아내서 정리합니다. 그 다음 학생이 특정 문법 포인트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피드백을 받은 후 역시 보완을 해야 합니다. 다음 본문의 경우 일단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씁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며 써봐야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장별로 해석을 하는데 문법이 맞아야 하므로 시제나 수에 맞게 해석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 내용 중 대명사나 전치사, 접속사 그리고 다른 문법 포인트까지도 표시를 해서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석이나 문법 정리가 잘못된 부분을 피드백 받은 후 다시 연습합니다. 외부 지문도 한 학교당 최소 2개에서 최대 11개까지 나눠주고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내용 이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문 분석을 한 다음 시각화시켜서 나만의 방법으로 내용 정리를 합니다. 이 그림은 정발중학교 3학년 학생이 시각화한 외부 지문 내용입니다. 실제로 시험 볼 때에도 자신이 그려둔 이미지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모든 학생이 내신 대비를 해야 하는 것도 똑같은 학습 방법으로 시험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스텝 바이 스텝 패스를 받아야 합니다. 내신은 곧 학교 생활 중 학생을 평가하는 기본 척도입니다. 점수는 낮더라도 해당 과목의 내용은 실제로 습득을 해야지만 고등학교 내신 혹은 수능 학습의 발판이 됩니다. 학습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이 생긴 학생이어야만 2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단어 암기나 독해를 어려워하는 학생에게 문제풀이와 오답 정리는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모두 소화해낼 수 있다면
더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내신 대비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낸 중학교 1학년 앰베서더의 이야기입니다. 정발중학교의 강윤서 학생은 원서 읽기 오스틴반에서 중등부 수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지난 1학기 평균 내신 점수는 94.5점입니다. 다음은 강윤서 학생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황지연 학생입니다. 황지연 앰베서더는 2016년 1월부터 더 잉글리시와 함께 했으며 평균 내신 점수는 92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마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유나 앰베서더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오스틴 원서읽기반에서 학습을 하다가 중등부로 넘어온 학생입니다. 평균 내신 점수는 95.2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중학영어학원에서 가르치는 토플이 내신과는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토플이 중등 커리큘럼의 중심이 됐을까요? 우선 토플이 어떤 시험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토플이란 시험 응시자가 영어권 대학에 가게 되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험입니다. 토플 리딩 지문은 원어민 뉴스 기사 수준이고 문장 길이가 꽤 긴 편입니다. 토플 에세이의 경우 정확한 문법을 기술할 일은 없지만 주어진 태스크를 이해하려면 문법도 한몫합니다. 토플은 컴퓨터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동안 문제를 풀어야 하고 영타도 빨라야 합니다. 이런 토플 시험이 과연 영어 내신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대형 성인어학원에서 토플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살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P어학원에서는 1개월 완성 점수 보장반이 있고 공인인증시험 강의로 유명한 H어학원에서도 1개월 완성반이 대부분입니다. Y어학원의 경우 반별 설명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는 시험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토플 공부를 하려면 우선 영어 학습에 습관이 생겨서 학문적인 지식을 쌓았을 때 문제 푸는 요령을 배워야 응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더 잉글리시에서는 토플을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토플을 안 가르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중학생이 공부하기에 터무니없이 어렵고 시험 스킬부터 배우게 되면 중학생이 알아야 할 단어나 표현을 놓치게 되는데 고등교육에 맞춰진 시험 문제이다 보니 한국의 중등 내신과는 거리가 멀고 고등학교 때 학습하면 몇 달 안 걸릴 것을 중학교 때 미리 시작해서 2년, 3년 동안 학습한다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끝으로 학사 일정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의 학사 일정입니다. 다음 달 말인 11월 29일에는 현재 화목반 학생들이 중등부 반 배정 테스트를 봅니다. 월수금반 학생들의 경우 그 다음 날인 11월 30일에 반 배정 테스트를 보고
12월 5일이면 결과가 안내됩니다. 12월까지 초등부 수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중등부 반으로 전반하게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원으로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